제5장 교육행 정학 1. 의사결정 모형 산출 모형 정책결정 모형 합리적, 이상적 의사결정 모형 모든 대안 중 최선의 대안 모색 고전적 모형 정책 결정자의 전능성, 최적 대안의 합리적 선택 목표의 극대화 합리적 경제인 전제 특징 객관적 합리성 추구 정형적 문제 해결에만 적용 비정형적 문제 해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경제적 합리성 전체주의 체제에 적합함 만족화 모형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 선택 특징 주관적 합리성 추구 제한된 합리성 행정적 합리성 보수적 모형임 점증적 모형 다원적이고 합의지향적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모형 기존 정책보다 약간 개선된 점증된 대안 선택 특징 소극적 악의 제거 추구 정치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보수적 모형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함 혼합 관조 모형 합리적 모형 정형적 문제 장기 전략 기본 방향 설정 플러스 점증적 모형 비정형적 문제 단기 전략 세부적인 결정 특징 이론적 독자성이 없다 합리성 플러스 실용성 자율 사회체제에 적합 최적화 모형 만족화 모형과 점증적 모형의 한계 보완 합리적 모형 플러스 점증적 모형 합리적 모형의 근접 주어진 목표에 가장 알맞은 모형 선택 규범적 최적화 지향 특징 초합리성 중시 엘리트의 영감 비전 중시 혁신적 정책 결정의 이론적 근거 마련 유토피아적 모형 혁신적 사회체제에 적합 쓰레기통 모형 문제의 우연한 해결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의 참여자의 흐름의 우연한 조합으로 해결 특징 비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조직화된 무질서를 전제 참여 모형 의사결정 참여 허용의 기준 호의와 타터 1. 적절성 개인적 이해관계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구성원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 2. 전문성 기여 가능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이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녔는가에 대한 검증 3. 신뢰도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참여자에 대한 믿음의 정도 학교장의 역할, 통합자의 역할, 각기 다른 다양한 입장을 통합, 일치된 의견을 얻는다. 의원, 협의자로서의 역할, 공개토론, 개방적 논의를 조성, 반성적 집단 숙고를 지지한다. 교육자로서의 역할, 쟁점을 설명하고 논의 결전의 수용을 추구한다. 간청자, 권유자로서의 역할, 충고를 구함, 자문 요청, 결정의 질을 개선한다. 지도자, 지시자로서의 역할, 단독적, 일방적 결정을 행함, 효율성을 성취한다. 2. 상황적 지도성 이론 피들러의 상황이론 상황 변이는 상황의 호의성, 상황 변수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과학구조 지도자의 지휘 권력 연구 결과 상황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일 때 과학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임.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 관계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임. 블렌차드와 허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 상황 변인, 구성원의 성숙도, M. 준비도, 직무 성숙도, 능력과 심리 성숙도, 동기. 지도자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변화시켜야 함. 연구 결과로 M1일 때는 지시형, 설명형, M2일 때는 지도형, 설득형, M3일 때는 지원형, 참여형, M4일 때는 위임형 지도성이 효과적임. 구성원의 성숙도 수준이 낮을수록 과학지향성을 높이고 성숙도 수준이 높을수록 과학지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도성을 발휘할 것. 3. 거래적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 거래적 지도자, 교환적 지도자. 조직의 안정과 유지 지도자의 합리성. 보상, 노력에 대한 보상의 교환을 계약함. 업적이 높으면 많은 보상을 약속함. 업적 수행에 대한 인정. 예외 관리. 규정과 표준에 맞지 않을 때만 개입. 자유방임 책임을 이양함. 의사결정을 회피함. 변혁적 지도자. 조직의 변화와 혁신, 지도자의 초합리성. 카리스마,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 자부심을 주입, 존경과 신뢰를 얻음. 감화적 행위. 높은 기대를 전달함,
노력에 초점을 두는 상징을 활용, 단순한 방법으로 중요한 목적을 표현. 지적 자극, 지식 합리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함. 개별적 관심, 개인의 관심, 각자를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지도, 충고함. 4. 초우량 지도성과 분산적 지도성, 감성 지도성. 초우량 지도성. 지도자만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지도성 기법. 2. 자율적 지도성을 지향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즉, 지도자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지도자로 성장시킴으로써 단순히 구성원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도록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로 변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2. 분산적 지도성. 개념. 교장과 같은 개인을 학교 효과성의 주요 인물로 강조하는 영웅적 지도성. 집중된 지도성을 비판하고 팀이나 집단 그리고 조직적 성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지도성 이론. 특징 1.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면서 학교 책무성과 교수학습 개선,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조직 내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도성 실행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인 접근이다. 2. 기존의 지도성 연구 접근이 지도자의 초점을 맞춘 집중된 지도성이었다면 분산적 지도성은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의 상황과 맥락에서 조직이 직면한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의 공유를 통해 조직 역량과 개인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도성 이론임을 강조한다. 3. 분산적 지도성에는 공유적, 협동적, 민주적, 참여적 지도성의 개념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분산적 지도성은 혼재성과 혼합적 지도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4. 지도자와 구성원의 경계가 허물어져 지도성의 망이 확대되고 개방된다는 지도자 확대 조직의 일부, 다수 또는 전부의 지도자가 흩어져 있다는 결집된 지도성, 공조행위를 통해 지도성이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5. 분산적 지도성은 지도성, 실행이 상황 속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6. 조직 문화는 지도성이 분산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직 외부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조직 내부의 문화 및 역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산적 지도성의 실행에 영향을 준다. 7. 분산적 지도성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지도성 실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팀학습 또는 집단적 학습을 강조한다. 감성적 지도성. 1. 개념. 리더가 자기를 잘 인식하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정이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지도성. 구성 요인은 개인 역량과 사회적 역량이 있음. 개인 역량의 세부 요인과 자기 인식 능력으로 구성됨. 자기 인식 능력은 자신의 감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고 하위 요인으로 감성 예력, 정확한 자기평가, 자신감이 있음. 개인 역량 중 자기관리 능력은 자신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하위 요인으로 자기통제력, 신뢰성, 자기관리 및 책임의식, 적응력, 성과 달성 지향, 주도성이 있음.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인식 능력과 관계관리 능력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됨. 사회적 인식 능력은 타인의 감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함. 하위윤으로 감정이입, 조직 파악력, 고객 서비스 정신 등이 있음. 관계관리 능력은 타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말함. 하위 요인으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영향력, 타인 지원서, 연대감 형성, 커뮤니케이션, 변화 촉진력, 갈등 관리 능력 등이 있음. 5. 동기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욕구위계 순서. 생리적 욕구, 안전, 보호 욕구, 애정, 소속,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 단계로 계층화하여 제시. 학교 경영의 시사점. 1. 학교 조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장은 교사들이 충족하기를 원하는 욕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 2. 교육 목표를 자아 실현이라고 볼 때 교사들이 직무를 통하여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중심 경영의 중요성과 그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3. 인간의 욕구 체계가 단계적,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교사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중시한다. 교수학습의 시사점. 1. 기본적 욕구 충족은 다른 종류의 학습의 기초가 된다. 2. 학생이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3. 학생을 먼저 인간으로 대하고 그 다음 학생으로 대해야 한다. 4. 가르치고 배우는 경험을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이론.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동기요인, 만족요인, 개인 내적 요인, 접근 욕구. 1. 만족요인. 동기요인이 충족되면 만족감 증대. 동기요인이 충족 안 되면 만족감 감소. 2. 1. 직무 자체의 의미. 성장, 발전, 가능성, 책임감, 인정, 성취감, 자아실현, 승진, 지위 상승 욕구. 3. 직무 확장, 풍부화를 통해 동기부여.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 개인 외적 요인, 회피 욕구. 1. 불만족 요인.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불만족 감소, 만족감 증대는 아님. 위생 요인 충족 안 되면 불만족 증대됨. 2. 위생 요인은 이를 둘러싼 환경의 의미. 봉급, 보수, 작업 조건, 안전, 감독, 회사 정책, 직무 안정성. 3. 1차적, 우선적 제거 요인. 동기 유발 방안, 직무 재설계 방안. 1. 일 그 자체와 관련된 직무 재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직무 확장이 요구된다. 즉,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장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성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교육 조직에서 교사들이 직무 자체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 경력 단계와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3. 교사의 권한 부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교사들에게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4. 직무를 통해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5.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의사 전달하며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조장한다. 브룸의 기대 이론. 개념. 인간의 동기는 특정 행위의 특정 결과가 나오리라는 성과 기대와 그 성과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보상 기대의 곱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본다. 교육적 시사점. 1. 학교 경영자는 교사들이 노력만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성과 기대를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안내, 지원, 후원, 참여 등을 강화한다. 2. 교사들의 성과와 보상의 연결 정도인 보상 기대를 분명히 하고 구체화시켜야 한다. 3. 교사들이 생각하는 보상에 대한 매력의 정도, 유의성을 증진해야 한다. 6. 학교 조직론. 블라우와 스콧의 봉사조직. 1. 조직의 1차적 수혜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이 조직의 기본적인 기능은 고객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학교는 고객인 학생들이 수혜를 보는 봉사조직에 해당한다. 2.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론. 조직과 고객의 상호 선택, 즉 고객의 참여 결정권과 조직의 고객 선택권 여부에 따라 야생조직, 적응조직, 강압조직, 온상조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 1은 야생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고객 선택권과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 모두 있음. 유형 2는 적응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고객 선택권은 없고 고객의 참여 결정권은 있음. 유형 3은 강제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고객 선택권은 있고 고객의 참여 결정권은 없음. 유형 4는 사육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고객 선택권과 고객의 참여 결정권 모두 없음. 1. 야생조직. 조직과 고객이 독자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이 일상화된 조직이다. 2. 온상조직. 조직이나 고객 모두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조직으로 공립학교나 의무교육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존립을 보장받고 있어 사육조직이라고도 부르며 외부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조직의 생존이 보장되어 있는 조직이다. 에치오니의 규범적 조직. 강제적 권력은 강제적 조직인 교도소, 정신병원 등이 있고 소외적 관여가 이루어진다. 보수적 권력은 공리적 조직인 회사, 기업 등이 있고 타산적 관여가 이루어진다. 규범적 권력은 규범적 조직인 학교와 종교단체 등이 있고 도덕적, 헌신적 관여가 이루어짐. 1. 지배, 복종 관계. 즉 구성원에게 작용하는 권력, 통제 수단의 종류와 그 결과로 구성원이 조직에 관여, 참여하는 방식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 따라 규범적 권력을 사용하여 구성원을 통제하고 헌신적 참여를 유도하는 조직이다. 2. 조직은 위신, 존경, 애정, 신념, 사명감 등 상징적, 도덕적 가치를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구성원들은 자발적,
헌신적 참여를 통해 높은 귀속감을 지니게 하는 조직이다. 민치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유형 1은 배버적 이상 조직으로 관료성 정도와 전문성 정도가 모두 높음. 유형 2는 권위적 조직으로 관료성 정도는 높고 전문성 정도는 낮음. 유형 3은 전문적 조직으로 관료성 정도는 낮고 전문성 정도는 높음. 유형 4는 무질서 혼동형 조직으로 관료성 정도와 전문성 정도가 모두 낮음. 배버적 이상 조직. 관료적 성격과 전문적 성격이 모두 높은 조직이다. 조직 목표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배버가 주장한 이상적 관료제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조직이다. 권위적 조직. 관료적 성격은 높으나 전문적 성격은 낮은 조직이다. 계층 내의 지위를 기본으로 한 권위를 강조하여 지배, 복종이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고 권력은 상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이다. 규칙과 절차가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며 개인의 능력이 아닌 조직과 상급자들에게 충성을 해온 사람들만이 승진을 하는 구조이다. 전문적 조직. 관료적 성격은 낮으나 전문적 성격은 높은 조직이다.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권한이 교사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구조이다. 행정가와 전문가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가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무질서, 혼돈 또는 자유방임적 조직. 관료적 성격과 전문적 성격이 모두 낮은 조직이다. 일상적 운영에서 혼돈과 갈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모순 반복 및 비효과성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고 다른 구조 유형으로 이동하려는 강력한 압력이 늘 제기되는 구조이다.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1. 목표의 모호성은 학교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학교의 목표는 수시로 변하며 대립적인 목표가 상존하고 구성원마다 다르게 규정되기도 한다. 2.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은 학교 조직에서 사용하는 많은 교수학습 기술이 불명확하고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3.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는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들은 수시로 학교를 이동하며 학생들도 일정 시간 후 졸업하듯 구성원들의 참여가 일시적이다. 4. 이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쓰레기통 모형에 의해 우연적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즉 해결해야 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참여자,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회, 즉 선택 기회 등이 우연히 발생하는 극적인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을 통해 합쳐짐으로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학습 조직. 개념. 1. 개인이 학습하여 획득한 새로운 지식을 조직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문제 해결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가는 조직. 2. 개인 학습과 집단 학습, 그리고 조직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 스스로 발전하여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 원리. 전문적 소양, 세계관, 비전 공유, 팀 학습, 시스템적 사고 등의 기반 조성이 요구. 1. 전문적 소양. 개인이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심화시키기 위해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세계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인식 체계를 말한다. 선입견에서 탈피하여 사고의 틀,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탐구가 있어야 한다. 3. 비전 공유.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모든 부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공동적인 열망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며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4. 팀학습. 구성원들이 팀을 이루어 학습하는 것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로의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5. 시스템적 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순환적 인과관계 또는 역동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접근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 역동적 변환과 정을 이해하는 초점을 제공하고 입체적인 사고 논리를 갖게 하는 틀을 제공한다. 7. 장학. 컨설팅 장학. 개념.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활동. 절차. 착수, 준비 단계, 지원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로 진행된다. 1. 착수 준비 단계는 의뢰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컨설팅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예비 진단이 이루어지고 장학 요원을 위촉하는 단계이다. 2.
지원 단계는 의뢰인과 장학요원 간 친화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 진단과 함께 대안 개발 및 제안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3. 실행 단계는 선택된 대안의 실행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제공이 이루어진다. 4. 평가 단계는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와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진다. 기본 원리 1. 자발성의 원리. 학교장이나 교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전문성의 원리. 학교 경영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체계를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도와 조언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독립성의 원리. 컨설턴트가 의뢰인과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며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 인정하고 도와주는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자문성의 원리. 컨설팅은 본질적으로 자문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며 그 컨설팅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5. 일시성의 원리. 의뢰인과 컨설턴트와의 관계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6. 교육성, 학습성의 원리. 학교 컨설팅을 통해 컨설턴트는 의뢰인에게 컨설팅에 관한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장학. 개념. 둘 이상의 교사들이 자신의 성장과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상호 간 수업을 관찰 분석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동으로 노력하는 동료적 과정을 말한다. 특징 1. 교사들의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초로 한다. 2. 학교의 형편이나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3. 교사들의 전문적 발달뿐만 아니라 학교의 조직적 발달까지 도모할 수 있다. 유형. 수업 연구 중심 동료 장학. 예를 들어 수업 공개. 협의 중심 동료 장학. 예를 들어 학년별 협의회, 부별 협의회, 교과 협의회. 연수 중심 동료 장학. 예를 들어 교직원 연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동호인 활동 중심 동료 장학, 커플 장학 등. 자기 장학. 개념. 교사 자신이 전문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율장학이다. 방법. 1. 자신의 수업을 녹화하여 분석, 평가하는 방법. 2. 자신의 수업이나 학급 경영 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3. 교직, 교양, 전공 과목과 관련된 문헌 연구와 다양한 정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4. 대학원 과정 수강을 통하여 전공 교과 영역이나 교육학 영역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법. 전통적 장학, 약식 장학. 개념. 학교장이나 교감이 비공식적으로 교실에 들러서 수업을 관찰하는 방법. 특징. 다른 장학 형태에 대하여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다. 방법. 간헐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의 학급 순시나 수업 참관 등. 임상 장학. 개념. 장학 담당자 장학사와 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계획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의 과정에 따라 진행하는 학급 단위의 장학 유형. 목적.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교실 수업 개선. 특징. 1. 교사와 장학사 간의 관계는 쌍방적 동료적 관계이다. 2. 장학사와 교사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강조한다. 3.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4. 주로 수업 분석에 중점을 둔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이다. 인간 자원 장학. 1. 자아 실현적 인간관을 토대로 과학적 관리 장학과 인간관계론적 장학을 절충하려는 노력에서 등장하였으며 개인의 욕구를 학교 목적 및 과업과 결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2. 학교 의사결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효과성이 증대되고 그 결과 교사들의 직무 만족이 증대된다고 본다. 8. 교육예산 편성 기법, 명기준 예산제도. 개념. 감축 기능 중심의 예산제도. 1. 전년도 예산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 사업은 물론 계속 사업까지도 계획의 목표를 재평가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제도. 2. 전년도 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 장점과 단점. 장점. 1. 학교 경영에 전 교직원을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구상과 실행을 유인할 수 있다. 3. 학교 경영 계획과 예산이 일치함으로써 교장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4. 전년도 예산 내역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점증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산 편성의 신축성을 확대할 수 있다. 5. 예산의 관리 기능과 계획 기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6.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점 1. 교원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부과하게 되고 제도에 숙달되기 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한다. 2. 사업이 기각되거나 평가절하되면 비협조적 풍토가 야기될 수 있다. 3.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비용 및 인원 절감에 실패할 수 있다.